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리자입니다. 일요일은 오후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행동주의 펀드. 예전에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요즘은 또 나름대로 나쁜 이미지도 아니에요. 주주 행동을 이끈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주주 행동주의가 뭐냐? 주주 행동주의. 주주들이 이제 기업의 그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걸 추구하는 행위인데, 배당금이나 배당금, 시세 차익, 이 시사 차익에만 주력하던 관행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이제 부실책임 추궁이야. 부실책임. 이 부실책임을 추궁한다거나, 구조조정,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이 경영에 적극 개입을 해가지고,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주주 행동주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증권 기사나 네이버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요즘 보통 신문 기사도 많이 보니까 주주 행동, 행동주의 펀드 이런 단어를 어렵지 않게 볼 겁니다.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개입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행동주의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심지어 행동주의 펀드와 관련한 테마주, 이 테마주가 현재 형성되고 있죠. 형성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주주 행동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것은 많지 않다. 도대체 주주 행동주의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주의 펀드가 무엇인지, 또 기업가 우리 증시에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에서 보면 주주 행동주의는 주주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자는 주장이다. 주주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자. 그런 좋은 의미입니다.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회사가 더 발전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거야. 대책. 이 대책을 요구하자. 근데 행동주의 펀드는 이러한 행동주의를 통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높여야 돼.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요즘은 그냥 호구되는 거예요. 큰 소리 내자. 큰 소리 내자.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주주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이제 저평가된 그 기업을 찾아야 돼. 찾아가지고 주식을 사들여. 주식을 삽니다. 주식을 사들여가지고 이제 지분을 확보하겠지. 지분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의 주주의 주주에 올라가지고 이제 의견을 가져요. 의견을 갖고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 이게 주주 제안을 하는 거야. 주주 제안을 하고 이 주주 제안의 주제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자사주도 매입하고 배당금도 확대하고 이런 거예요. 자사주 매입해라. 그리고 소각도 해라. 그렇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이제 기업이 응하고 기업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은 행동주의 펀드는 오른 주식을 팔고 더 수익을 내겠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SM 엔터테인먼트도 지금의 하이브하고 카카오의 경영 분쟁까지 왔지만은 처음에는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안을 시작했는데 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는 SM에 대해서 대주주이자 총괄 프로듀서 이수만 씨의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에 대해서 너무 많은 로열티를 주고 있다. 로열티 엄청 줬나 봐. 로열티를 많이 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배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거야. 지배 구조 개선을 지난해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SM의 이사진이 이제 반응을 했고, 그리고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제안과 주주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한다거나 뭐 소송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심지어 기업 경영진을 바꾸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2017년 미국에서는 포도자동차, 그리고 US 스틸, 야후 등 12개 기업의 그 CEO가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서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졌고, 이 지배구조의 그 조사업체가 있어요. 그 인사이트에 따르니까 2018년 16곳을 기록했던 국내 평균주의 펀드의 대상 기업이 21년에는 27곳으로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했고, 지난해에는 47곳 늘어요. 계속 4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의 투자은행 라자드에 따르니까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가 진행한 캠페인 수가 235건으로 지난 2018년 249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은 주식 침착이 더 활발해지는데, 하여튼 애초부터 주주 행동주의가 이제 미국에선 처음 등장한 그 대공황 직후에 이제 1932년인가 봅니다. 그 뉴욕시의 그 통합가스 회사의 그 주주총회에 참석한 루이스 길버트가 기업이 주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후 주주총회장을 다니면서 기업 경영진에게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곤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주주 행동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닷컴 버블로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던 2000년대 초에도 기업의 감시자 역할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주주 행동주의가 다시 주목을 받습니다. 이렇게 행동주의 캠페인이 가장 많이 벌어졌던 2018년에도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신흥국의 그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세계 경제와 그 증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등장한 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라고 해요. 그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을 노린 그 헤지펀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의 4분의 1이 증발했다는 지난 2022년도에도 행동주의 펀드의 흥분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와 증시 부진의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은 헤지펀드들이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기 수월해지는데, 이렇게 주주 행동을 추진하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걸 알아차린 헤지펀드들이 이를 투자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행동주의 펀드는 물론이고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아. 기업 사냥꾼 이미지 때문인데, 특히 외국계 펀드들이 국내 기업을 헤집어 놓고 다니죠. 그리고 막 떠나고 그러는데, 나이가 좀 있는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불신의 대상이었고, 지난 2015년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지난 2018년 현대모비스하고 현대글로비스가 분할 합병할 때도 미국의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반대하면서 경영 개혁을 시도한 게 대표적입니다. 2003년에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SK 지분 15%를 확보해가지고 최태원 회장 등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한 일도 있고, 이렇게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오른 사이에 소버린은 2년 만에 한 1조 원 정도 수익을 거두고 호련히 떠납니다. 이 시기부터 행동주의 펀드라 하면은 기업 사냥꾼, 먹튀 이미지가 강하죠. 그러나 현재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국내 증시가 선진국에 비해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7일 골드만삭스가 기업 지배 구조와 주주 제한에서 오는 기회들이라는 제목의 한국 증시 현황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에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책, 그 주주 제한 등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와 행동주의 펀드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개선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 확대는 분명 증시에 긍정적인데, 현재 한국의 기업의 거버넌스가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 이를 개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는 금융업계도 있어요. 주식을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주식만 오르면 장땡이냐, 그렇게 되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한 주식들이 급등하면서 개미들의 관심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SM의 주가도 온라인 파트너스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지난해 2월 이후 130%나 올랐어요. 그 1년 가까이 6에서 7만 정도 올랐단 말이야. 참, 1년 가까이 6에서 7만에서 횡보하던 SM 주가가
갑자기 15만 원을 넘어선 거죠. 비리비리한 주가였는데, 최근에 강성부 펀드가 이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그 오스템 임플란트도 13만 원대에서 거의 19만 원까지 갑니다. 19만 원까지 육박합니다. KB증권은 그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행동에 나선 16개 종목의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들 종목은 지난달 말까지 코스피 지수 대비 평균 15.9% 초과 수익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한 모든 기업의 주가가 오르지는 않는다. 그 SK케미칼의 경우에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행동에 나선 1년이 넘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13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40% 가까이 하락을 했죠. KTNG도 지난해 말부터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장을 해왔는데 주가는 반짝 상승 후 8만 원대로 복귀했고, SK케미칼하고 KTNG의 주주행동을 이끌고 있는 그 안다자산운용의 그 ESG 투자본부 대표가 단기간에 그 주가가 급등한 기업은 경영권 분쟁과 M&A 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주주를 적대적으로 대하기보다는 회사를 단계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 기업 주가의 단기 급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실제로 SM도 온라인 파트너스가 주주 행동을 시작한 지난해 주가가 지지부진했고, 그러다가 카카오, 하이브 등이 인수전에 참여하고 두 기업이 주식을 공개 매수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활동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수가 늘어나고 관심도 커지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갈림길이 섰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 주주 행동주의 자체는 좋은데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들의 성격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장이 경영권 분쟁과 단기 차익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는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행동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지적을 하고, 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 그런 겁니다. 당장 주가가 오르면 행동주의 펀드가 성공한 것이고 떨어지면 실패한 것이냐, 실패한 것이 아니냐면서 SME 주가도 경영권 분쟁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행동주의 펀드의 성과는 짧아도 1년, 길게는 3, 4년 정도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 시장에서는 형성되는 가격과 기업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맞추는 것이 행동주의 펀드의 목표로 하죠. 행동주의 펀드의 목표. 근데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중 가격 그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다고 충고하는 대표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동주의 펀드가 또 이렇구나.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근데 행동주의 펀드가 좀 개입을 하면은 요즘 근래 보니까 주가는 좀 많이 오르는 것 같고, 이슈에 따라서 그런지 뭔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행동주의 펀드가 그 개입한 종목들은 한번 이렇게 유심히 한번 봐야 돼요.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종목을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오르는 것도 있지만 떨어지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주가 자체가 좀 흔들리는 것 같다는 거죠. 흔들린다. 앞으로 행동주의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